안녕하세요. 주근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인 가족 기존 보험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그리고 솔루션 도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신혼부부에 대한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분을 가지신 가족보험에 대한 분석, 뭐 예를 들어서 뭐 50년대생, 60년대생도 이제 가족보험에 대한 분석 많이 요청하시거든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은 70년대생, 80년대생이신 분들의 가족보험 분석이 가장 많고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요청하시는 거는 뭐 80년대생, 90년대생이 많죠. 자, 이번에는 94년생 그리고 93년생의 이 그래도 나이가 많지 않으신 젊으신 부부인데 요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아이를 출산을 하시고 3인 가족에 대한 보험 분석권을 요청하신 분이세요. 일단 소개권으로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 기존에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 만족을 해주셔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또 소개를 잘 감사히 해주신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엄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보험료만 보면은 141610원을 내고 있고요. 아빠는요. 146 750원을 내고 있고 아이는 45,000원 4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인 가족 토탈을 한번 보면은요. 전체 보험료가 141610, 146750, 45000 그러면은 보험료를 다 합산을 하면 333360원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적정한 보험료입니까? 보장성 보험료로서 적정한 보험료인가가 먼저 첫 번째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정한 보험료는 우리의 세후 소득 그게 이제 맞벌이가 될 수도 있고 외벌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세후 소득 대비 7에서 한 12% 정도가 되면 적정한 보장보험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세후 소득까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세후 소득에서 7에서 12% 정도가 되려 이 333만 3천 원 이라는 이 돈이 세후 소득 대비 7에서 12%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못해도 월에 소득이 한 300만 원 전후로 250부터 한 350 그 레인지 사이에서 들어오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판단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상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자, 일단 엄마 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3대 질병 진단, 필수 질환 진단에 대해서 잘 갖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적정성에 대한 판단 중에 하나예요. 3대 질병 진단은 무엇이냐? 진단비. 제가 생각하는 필수 질환 진단비가 있어요. 거기 3대 질병 진단비인데 바로 뭐예요? 암, 뇌, 심장. 이걸 이제 진코치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련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일반암, 그 다음에 유사암. 뇌는 뭐가 있어요? 뇌출혈, 그다음에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심장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내가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젊은 분들은요. 뇌출혈을 일부러 마련을 하지 않아도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으로 마련을 해도 충분하고요. 허혈성과 급성심경색을 마련해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마련한다면 뇌출혈은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어야 한대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다만 일반암과 유사암은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지 않는다라는 점. 일반암과 유사암은 겹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에서 2천 정도. 설계가 되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 거의 최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하실 거고 일반하면 그래도 내가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가 있고 혈관 질환에서도 1에서 2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서도 1에서 2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필수질환 진단비 3대 질병 진단비가 암, 뇌, 심장. 사람이 가장 걸릴 수 있는 큰 병에 대해서 뇌랑 심장은 가장 중요한 부위이고요. 암은 누구나 뭐 이제 뭐 3명 중에 1명이 걸릴 수 있다라는 통계적인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3대 질병 진단비에다가 또 필수질환 진단비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질병 후유장애,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후유장애가 있어요. 후유장애는 6개월간 혹은 6개월 이상 내 몸이 어느 한 부분이 영구적인 불편이나 결손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후유장애 진단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 뭐 보험 용어가 아니라 후유장애 진단 뭐 용어로서
IMA 방식으로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라는 거를 내려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애 진단률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3%부터 지급하는 후유장애 진단비를 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가 가장 중요한 필수 질환 진단비라고 할 수 있어요. 요렇게가 이해되시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암, 뇌, 심장,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망보험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련하는 게 또 뭐다? 뭐 수술비, 운전을 하신다, 운전자 상해. 그 다음에 뭐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치매 진단,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죠. 자, 근데 이분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어떤 내용을 원했냐면 필수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잘 마련을 하기를 원했고 거기에다가 수술비 플랜을 종수술비로서 마련을 하기를 원했어요. 종수술비가 뭐냐면 1에서 5종까지 1, 2, 3, 4, 5종 차등 지급을 하는 내가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심한 것까지 차등 지급하는 종수술비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수술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마련을 하기 원했는데 이거를 정기보험이나 아니면은 종신보험 비교를 해서 가입을 하시기를 원하셨다. 또 뭘 원했다? 운전자 상해보험. 본인과 남편 둘 다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자 상해보험을 원했다. 치매 진단은 원하지를 않으셨고 치매 진단비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질병 후유장애로서 후유장애 진단률이 40%, 60% 이런 식으로 중등도와 중증 치매일 때 진단비로서도 마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질병 후유장애로서 마련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이분을 보게 되면은 암 진단비는 3천인데 뇌졸중 2천, 뇌출혈 3천, 심근경색 3천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라고 이 앞에서는 판단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의료실손보험은 잘 들어가 있고요. 후유장애 진단비는 3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상해 후유장애가 1,580만 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보험금 4천에 그다음에 상해 사망 1억 2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각 두 개씩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게 된다면 자 일단 실손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면 삼성생명에 실손이 같이 탑재된 2010년도 실손을 갖고 있어요. 2010년도 거. 그러면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실손이잖아요. 자기부담금이 현재 거 대비해서 차등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10%만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암진단비 1,000, 뇌출혈 1,000,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계약 생명보험회사의 주계약은 항상 뭐다? 사망보험금이다. 사망보험금 3천만 원, 질병 상해 사망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일반 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있으면서 상해 후유장애가 1,58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암 진단비 1,000, 뇌출혈 1,000, 심근경색 1,00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통합보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현대해상에 2019년 3월, 작년 3월이죠. 두 개를 가입하셨어요. 두 개 합쳐서 보험료가 얼마냐면 약 한 10만 한 8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성 내용상을 보게 되면 암진단비 2천, 뇌졸중 2천, 심근경색 2천으로 구성을 하셨다라는 것. 요거 하나가요. 자, 근데 또 만기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9년부터 2049년까지 30년. 그러니까 20년나 30년 만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왜 이걸 이렇게 들어놨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거든요. 요게 납입 지원이 있다라고 해서 납입 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기 기간 자체를 30년 이런 49년이죠. 30년 만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그 안에 이 해당하는 뇌졸중이든 암이든 심근경색이든 걸리게 되면 그리고 여긴 6대 질병 진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걸리게 되면은 납입을 지원해 주는 거죠. 납입 면제가 아니라 납입 지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하나의 진단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그닥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게 좀 그렇게 큰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걸리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험을 안 걸린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가입을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사항으로 가입을 한다는 게 진코치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보시는 설계사님들의 그 가치관이랑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건 조금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대해상이 63,100원으로 들어가는 30년 납입액은 또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질병 후유장에 3천이 들어가 있는 점은 괜찮아요. 근데 골절 들어가 있고 질병 수술비, 2대 혈관 질환 수술비로서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종수술비 들어가 있는데, 현대해상의 종수술비는 일반 생명보험회사나 아니면 메리츠화재에 있는 종수술비랑 다르죠. 여기는 질병수술비는 어떻게 지급해줘요? 회당 지급권이 아니라 한 질병당, 한 상해 사고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년 안에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일반적인 생보사와 그다음에 메리츠 화재의 종수술비는 또 지급해줘요. 수술비를 또 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현대해상이 종수비 지급해준다 안 해준다? 한 질병 당이기 때문에 지급해주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거예요. 종수술비로서 모든 걸 포함하지만 또 수술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점, 완벽한 종수술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72대 질병수술비로서 종수술비와 빵빵대 질병수술비를 결합하는 내용사항으로서 볼 수 있고, 상해수술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입원 일당을 아주 이렇게 조금 폭넓게 달아놨는데, 중요한 건 이 분은 이 내용 사항을 원했다 안 원했다?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내가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는데 필수 질환 진단비가 여기서 들어가 있는 게, 자, 혈관질환 진단비가 아예 진단비 자체가 빠져 있죠. 수술비로서만 마련이 되어 있고, 심장질환 진단비도 아예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어떻게 책정되어 있었을까요? 유사암 진단비가 보게 되면 암 진단비로만 나와 있는데, 아마 유사암 진단비가 이때 19년 3월에 가입했으면은 그래도 한 1,000만 원 이상이었을 거예요. 19년 3월 때 거니까. 유사암 진단비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마련하는데 45,000원으로 구성을 했다? 정말 좀 효율적인 설계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제안을 드렸던 솔루션 내용 사항이 어땠냐면, 자, 일단 삼성생명의 실비를 갖고 계시는데, 해당 보험에서 암, 뇌출혈, 급성심경수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있는데 모두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뒤에 삼성생명 거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근데 갱신 보이시죠? 암, 뇌출혈, 급성심경수 다 갱신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쵸. 필수 질환으로 암, 뇌출혈, 급성심경색이 주요 내용 사항인데, 그거마저도 뭐로 되어 있다? 갱신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는 꼭 필요한 내용사항이라고 하기가 곤란한 담보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2010년에 실비가 같이 묶여 있는 바람에 해당 보험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 계약을 최소화시키고, 제가 생명보험회사의 주 계약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보험금을 최소화시키고 실비 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은 모두 삭제하는 전략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당 삼성생명의 보험은 주계약에 최소화되어 적립은 조금씩 되면서 2010년도에 실비로서 효용 가치를 발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최소화를 시키지만 이분에게는 뭘 권유를 할 거냐면, 이미 했죠. 정기보험으로서 30년간 내면서 30년간 사망보험금을 1억 정도 보장을 받는데 10,000원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한 정기보험으로서 이 앞전에 경제활동 집중기 이때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조기에 마련을 하는 플랜을 안내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019년 3월에 가입한 현대상의 두 보험 모두 너무 아쉽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이 아쉬웠던 점 이유를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den구 어린이 보험 30년 만기형태로 가입하시면서 혈관질환 진단비를 왜 뺐는지를 모르겠고, 유사암 진단비도 탑재가 안 된 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유사암 진단비가 탑재가 아예 안 된 것이 아니라 금액이 높지 않게끔 탑재가 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죠. 그 다음에 63,100원의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의 경우에도 수술비 2번 일당 플랜으로 설정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당 담보를 구성하는 것에 비해서 보험료 효용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63,100원으로서 저렇게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2번 일당을 저렇게 구성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솔루션 도출을 낸 게 있어요. 하지만 솔루션 도출은 여기서는 공개하는 게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분에게는 적정한 솔루션으로서 여기 있는 필수 질환 진단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필수 질환 진단비들 암, 유사암 잘 책정해 드렸고 혈관 질환, 뇌졸중, 그다음에 혈성 심장 질환, 심근경색, 질병 후유장, 상해 후유장의 필수 질환으로 다 책정을 잘 해드렸으면서 그다음에 수술비, 종수술비로서까지 다 책정을 싹 다 해드리는데 보험료가 8만 원대 나오셨던 것 같아요. 20년나 90세 만기로 해서 8만 원대로 구성을 해서 안내를 잘 해드렸어요. 되게 만족을 잘 해주셔서 그렇게 가입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험을 두 개로 쪼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필수질환 진단비로서 가장 괜찮은 회사는 롯데손해보험으로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종수술비와 기타 이제 수술비 플랜으로서 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유사암을 2천만 원 가져가기 위해서는 메리츠에서 유사암 1,000, 롯데에서 1,000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암을 2천으로 증권을 두 개로 분리해서 가져가니까는 유사암을 2천을 챙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메리츠 화재로서도 최소 보험료로 수술비 플랜을 같이 함께 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은 그렇게 컨설팅이 다 되어서 진행을 했고 남편분 거를 보게 되면은 14만 6,750원을 내고 있는데요. 실비를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입원 일당 2만 원씩 갖고 계시면서 큰 병 보장, 암, 뇌, 심장을 보면 똑같이 혈관 질환 진단비가 빠져 있죠. 근데 이분은 뇌졸중이라 심근경색이 3,000씩 있네요. 후유장애 진단비, 질병 후유장애가 아예 없고 상해 후유장애 1억, 괜찮은 금액으로 갖고 계세요. 질병 사망은 1,000, 상해 사망은 1억 5천 정도 갖고 있는데 내용상 한번 봐봅시다. 자, 보험을 두 개만 갖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메리츠 화재 현대해상인데 실비가 어디 있어요? 메리츠 화재에 갖고 있죠. 알파 플러스 보험의 14년도 실비로서 46,750원으로 갖고 있어요. 상해 사망 보험금 1억에다가 질병 사망 1,000만 원, 상해 후유장애 1억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필수 질환 진단비는 넣지 않았고 여기다가 입원 실비와 입원 일당 구성하고 일상배상 책임, 가족 일상배상 책임을 넣었죠. 저는 요거는 웬만하면은 요대로 가져가던가 아니면은 이번 일당을 효용 가치를 스스로 느끼시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느끼지 않는다면 얘를 빼는 걸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그대로 가져가게끔 실비는 예전 이 나이 때 지금 93년생이 이 실비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갱신형 특약도 없다. 지금 갱신형 특약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가족 일상배상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드리죠. 근데 현대해상 자 18년도 3월에 들어갔어요. 10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20년나 100세 만기로 들어갔는데 암, 뇌졸중, 심근경색 3,000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 관련된 담보들 들어갔고 수술비 조금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험료를 내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질병 후유장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혈관 질환 진단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운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2018년 3월이면은 암 진단비 이렇게 1,000만 원, 2천만 원 들어가게 되면은 유사암 진단비는 얼마 들어가게 돼요? 10% 혹은 20% 이렇게밖에 무슨 말이냐면 3천을 하게 되면은 유사암일 때는 300에서 600만 원 사이로서밖에 지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보험이 너무나도 아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는 어떠한 솔루션을 드렸었냐면 남편분에 대한 내용이 알파 플러스는 일단 그대로 가져간다. 완전 적립형은 아닌데 실비 탑재가 되어 있으면서 예전에 2번 일당을 넣어놓은 거라서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상해 후유장애도 1억, 그 다음에 가족일상 배상 책임도 탑재하고 있어서 굳이 애써서 가족이 두 개의 일배치를 가져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해당 보험은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요. 현대해상 10만 원짜리 보험은 2018년 3월에 가입했는데 이 보험이 진짜 저도 갸우뚱 한다라는 거죠. 이 현대해상 보험 두 개짜리 갸우뚱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인의 것이 조금 아깝고 그 두 개로 이렇게 한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남편 것도 조금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구성한 거 대비 보험료가 너무 높다 이거예요. 내용을 보면 혈관 질환 진단비는 아예 없고 암 진단비도 유사암 진단비는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 운전자 담보를 같이 탑재시켰는데 한도 금액이 무척이나 낮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거 남편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뭐 이때 당시는 이렇게밖에 안 되기도 했긴 했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형사합의금이거든요. 지금은 이게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이 아니라 지금 2천이 되죠. 벌금 같은 경우는 2천이 동일하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20만 원이 현재는 50만 원까지도 탑재가 되잖아요. 이렇게 탑재를 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탑재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참 아쉬운 내용이다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솔루션도 부인과 비슷한 솔루션을 도출을 해서 만족스럽게 이제 필수 질환 진단비 플랜 하나, 그 다음에 수술비 플랜 하나, 그 다음에 운전자 상해보험 플랜 하나 이렇게 가입을 했고 현재는 이 남편에 대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현재 지금 고민 중이신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애기 거. 애기는 45,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큰 병 보장에 대해서 3천만 원씩 싹 다 마련 잘 해놨고 질병 후유장에도 5천 있고 상해 후유장에 1억 있고 그다음에 실손도 5천 있고 이번 일당 5만 원 있고 근데 45,000원이야? 와 엄청난 보험 엄청 좋게 가입을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보험은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보험으로서 가입을 한 거죠. 20년 납 30세 만기로 가입을 한 거예요. 태아일 때. 근데 이분에게 물어보니까 16주 때 우리가 장애아 판정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16주가 넘어가게 되면 이 장애아 판정 검사 이후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건 태아보험이 아니라 어린이 보험으로 들어가게 돼요. 선천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빠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이 너무 늦게 가입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천질환 이런 걸 아예 빠진 보험인 거거든요. 근데 어린이 보험으로서 20년 34만 개로 풀담보로 넣어놨어요. 저도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긴 해요. 뱃속에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20년 납입에 30세 만기로 구성을 해서 풀담보로 구성을 빡 때려버리면은 필수질환 진단비나 혈관질환 진단비나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나 모든 것들을 빵빵하게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아기가 딱 태어나고 나서 이 아이가 건강하다라는 거, 선천적으로 어떠한 어디에 불편함이 없거나 건강한 출산을 했다. 저는 그러면 그때가 가장 위험보험률이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실비는 그대로 가져가되 이 20년나 30세 만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 사항들은 어떻게 해라? 뭐 90세 만기든 100세 만기든 납입기간 뭐 20년, 30년이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는 내용을 꼭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죠. 보시면 자, 이 자녀분은 태아보험을 가입시킬 때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가입을 하셨는데 30년 만기 형태로 가입하셨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30년 만기가 아니라 90세, 100세로 구성해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험보험률이 가장 낮은 나이이기 때문에 보장 구성을 가장 낮은 보험료를 효용가치 높게 구성할 수가 있죠.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이의 것은 제가 특별히 다시 조금 책정해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2번 일당이에요. 2번 일당.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2번 일당만 딱 원래 제가 가장 많이 설정해 드리는 게 무해지환급형이잖아요. 무해지환급형은요. 보험 보장 만기죠. 보장 만기를 뭐 30년 만기 혹은 뭐 30세 만기 이런 게 설정이 안 돼요. 무해지환급형은 무조건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80세 90세,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설정밖에 안 되고 특약 각각에 대한 내용 사항들에 대한 담보 자체의 보장 기간을 짧게 구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효용가치 높게끔 설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드린 솔루션 내용 사항도 필수질환 진단비, 3대 질병과 후유장애, 그다음에 수술비 플랜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으로서 무해지환급형을 추천을 해드려서 그렇게 가입을 진행을 시켜드렸고 그다음에 2번 일당에 관련된 거는 일반형, 무해지환급형 말고요. 일반형으로 20년나 30세 만기 최소 보험료 2만 원으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다가 또 유사암과 일반암 1천, 유사암 1천, 뇌혈관 1천, 허혈성 1천, 2번 일당, 질병 2번 일당, 상해 2번 일당 각각 5만 원씩 나오게끔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만 원, 19,000 얼마 했는데 최저보험료 2만 원으로 설계가 됐어요. 이렇게 해드리니까는 참 만족하시더라고요. 저도 만족스러운 설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분도 두 개의 보험으로서 하나는 이 끝까지 가져가는 무해지환급형으로 5만 원대 보험으로 완성이 됐고요. 2만 원의 이 2번 일당을 30세까지 효용가치 높게끔 보험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한 7만 원대로 만족스러운 보험 설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좀 20분이 넘는 조금 긴 영상이었는데요. 이 사실 더 조금 설명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뭐 솔루션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신규 가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뭐 1시간도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영상을 보는데 너무 긴 시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지칠 수 있으니 제가 이렇게 한 20분 정도 그래도 기존 보험 분석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솔루션이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런 흐름을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서 진코책에도 거의 모바일 청약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으로 모든 거를 다 끝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지금 등기 청약이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요 내용 사항을 보시는 분들도 현재로서 내가 보험 자체가 조금 궁금증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기존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분석을 좀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른쪽에 보시면 진코책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 카카오톡에서 진코치라고 한글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험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은요. 남겨주시면 진코치가 순차적으로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